혹시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해야 할 일은 태산인데 하루는 쏜살같이 지나가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오늘도 내가 뭘 한 거지라는 자책과 허무함에 깊은 한숨을 내쉬는 당신. 남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끝없는 쳇바퀴 위에서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 초조함.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긋지긋한 시간의 감옥에서 탈출해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의 한 줄 담기는 왜 우리에게는 늘 시간이 부족한지에 대한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정확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절실한 그것이 아직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10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본업만으로도 벅찬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배워야 하고 관계도 챙겨야 하고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해내야만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게으름의 표현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른 현실 그 자체일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저 꿈을 걷는 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채널, 제가 2025년 6월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저의 목표는 일주일에 6개의 영상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본업으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 편집의 피업자도 몰랐던 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을 스스로 공부하며 시작해야 했죠. 녹음을 하고 그 수많은 아 같은 소리를 덜어내고 배경음악을 깔고 자막을 입히는 그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영상 하나에 꼬박 3시간, 어쩔 땐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에게도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었어요.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본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강제 미라클 모닝을 선택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저의 유일한 개인 루틴인 가벼운 러닝과 자기 개발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별로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엔 어땠을까요? 저녁 시간은 모조리 편집 시간으로 빼두어야 했습니다. 퇴근 후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과 함께 허겁지겁 식사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가슴이 아팠죠. 저는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조금만 아빠를 응원해 줄래? 다행스럽게도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의 이 엉뚱한 도전을 묵묵히 이해해주고 지지해 주었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루 30분 독서와 책 집필이라는 저만의 또 다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이 영상을 내보내는 그 5분 또는 10분의 찰나의 순간 유튜브에 업로드를 기다리는 그 잠깐의 틈을 쪼개고 쪼개서 단 몇 페이지라도 책을 읽었습니다. 심지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업무 중 점심시간은 남들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빠른 식사를 마친 뒤에 다시 노트북을 켜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하루가 모두 끝나면 밤 11시는 기본이었고 편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엔 새벽 2시를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느냐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육체는 너무 지독하게 피곤했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있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삶을 제 의지로, 제 손으로 직접 빚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늘어놓은 것은 절대 저의 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시간을 쪼개 쓰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통해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시간이 없다는 그 말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가려버리는 가장 두꺼운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만약 정말로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 스크린 타임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거기에 무엇이 찍혀 있나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어쩌면 3시간, 4시간이 넘는 시간이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자극적인 쇼츠와 릴스를 의미 없이 넘기고 SNS를 수십 번씩 새로 고침하고 어젯밤에 보던 드라마를 정주행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휴식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실함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새어나가는 시간의 달콤한 즉각적인 보상보다 우리의 성장이라는 지연된 보상을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의 외가 충분히 강력하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의 이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절실하다면 시간은 어떻게든 발견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화장실에서도 책을 펼쳐야 합니다.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혹은 버스 안에서 또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시간에 드라마 OST 대신 지식을 들려주는 오디오북이나 강의를 들어야만 합니다. 점심을 먹고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 타임을 10분 줄이고 그 10분 동안 책 한 페이지라도 더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지의 영역이기 이전에 선택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성장이 아닌 휴식과 유희에 사용하기로 선택했던 것 뿐입니다. 그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까지 불평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겠죠. 그러니 시간이 없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아직 그것이 절실하지 않다. 혹은 나는 오늘 나의 시간을 성장이 아닌 휴식에 쓰기로 선택했다라고 말입니다. 이 정직한 인정이야말로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대로가 편하다는 강력한 관성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라는 그 말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내가 숨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럴듯한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헛된 변명을 걷어내고 오늘 당장 당신의 스크린 타임을 10분 줄여 그 10분을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멈춰있던 당신의 인생 시계는 성장을 향해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돈이 아니라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